김동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5월 21일 9시 기준으로 2,368명이 방문하였고 1,456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가 26.2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는 SNS 15.63, 유튜브 14.13, 커뮤니티 10.38%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연이어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시흥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SNS 등에서 특정 이용자가 시흥 살인범 관련 게시글에 이재명 분리하면 바로 중국인 조폭을 풀어서 묻지마 살인 저지르는 거 봤지 등의 허위글을 게시하였고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실제 보도된 외국인 범죄 기사와 함께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완전 중국인 무법천지 되겠네 등의 허위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이용자는 이재명의 중국인이 시흥에서 2명을 죽이고 도망 중이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중국 조폭이 한국에 와서 난장판 만들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단의 주요 대응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일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5월 29일, 5월 30일 양일간 평일에 진행됩니다. 과거에 진행됐던 것처럼 주말을 포함한 금토가 아니라 이번에는 화요일 날 6월 3일 투표인 관계로 목요일, 금요일에 진행됨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유의합니다. 저희는 각별하게 이 사전투표가 어떻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는지 그 진원지가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국민 사이렌 성명서에 대한 입장입니다. 5월 19일 날 국민 사이렌 센터에서 시민단체 퍼주기법을 추진하는 정책 협약을 맺었다며 좌파 이권 카르텔 고발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감시와 공공이익 증진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좌파 카르텔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 낙인 찍힙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는 엄연히 법률 및 조례에 따른 절차의 진행이며 각종 사회복지, 인권, 환경 등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지원되는 겁니다. 시민사회기본법 또한 시민단체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협치구조를 제도화하려는 법입니다. 비세혁명 시민본부가 지난 5월 16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시민사회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와 맺은 정책협약은 윤석열 정권의 기간 위축되었던 시민사회 자율성과 역동성을 되살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노력하고자 하는 취지로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좌파 이권 카르텔 생태계라며 혈세 낭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허위 주장입니다. 가짜뉴스 대응단은 국민의힘 국민 사이렌 성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뉴데일리 등 왜곡 보도, 선거 개입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뉴데일리는 5월 19일자 보도에서 지규현 판사의 접대 의혹 부인과 관련해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을 두고 마치 민주당이 사진 공개 이후 지규현 판사가 반박하는 것처럼 보도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또한 뉴데일리는 긴급진단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선거운동 시작 이후 총 4건의 분석 기사를 보도하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각각 2건씩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경제가는 사이비 종교, 푸틴식 장기 집권 우려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비방성 내용을 집중 보도했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우파 재결집, 대역전 가능성 등 긍정적 메시지를 부각하여 보도했습니다. 이는 언론사가 특정 후보를 겨냥해 여론을 유도하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뉴데일리는 민주당이 시민사회단체와 체결한 정책 협약을 다루며
일부 단체의 진보적 성향을 문제 삼아 민주당이 집권하면 반미 반북 성향의 단체 수백 곳의 혈세를 지원해 돈 파티를 벌일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과장된 표현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세금을 혈세로 프레임화하고 정치적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언론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보도입니다. 또한 이 보도는 국민의힘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수준에 불과하며 국민의힘과 그 지지자들은 이 보도를 외자보 형태로 재가공해 SNS와 커뮤니티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뉴데일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듯이 한 모습입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도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의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와 같은 언론의 편향적 보도에 불구하고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공정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드립니다. 5월 20일 공표된 에브리 리서치 에브리 뉴스 여론조사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공표 후에 이것을 김문수 후보 측이 웹잡으로 제작해 SNS에 게시하여 활용하고 명태균식 조작적 여론조사 기획 의심이 아닌지 저희들은 문제제기를 합니다. 여론조사 및 보도는 조사 결과를 시각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래프를 사용하거나 계층에 맞지 않은 전체 오차 범위를 적용하는 등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행태에 거듭 유감을 표하고 해당 조사 및 보도에 대해 인터넷 심의위원회 이의 신청 및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에 착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에 따른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5월 11일 아시아투데이 기사 범보수 중 김만희 이 꺾었다. 대선 양자 대결 승리 사례 회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인용한 점을 언론사 측이 스스로 인정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한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동화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거짓말 시리즈 11번째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보물이 20일까지 모든 세대에 배포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보물 5쪽에서 민주당에 대한 각종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190석 민주당 의회 독재 횡포, 총통제까지 등 표현인 전부가 거짓말입니다. 특히 190석의 민주당이라는 표현은 기본적인 숫자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보물을 제작했다는 증거이며 이로 인해 김문수 후보의 공약 등 다른 주장의 신뢰성마저 의심할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석수는 5월 21일 오늘 기준 171석입니다. 의회 독재 횡포라는 표현도 거짓입니다. 법률 재개정 등의 행위는 국회의 제도적 권한 행사입니다. 헌법에 기초한 입법 등의 활동을 국의회 독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헌법적 표현이며 국회 역할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또한 총통제 표현은 아예 허무맹랑한 수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 구상 발표를 통해 대통령 권한의 축소, 국회 권한 강화, 수사 감사 기관의 독립성 확보 등 권력 분산과 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대통령 후보 공보물에서 마저 기초적인 숫자 오류, 상습적인 거짓말로 국민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09번째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5월 15일 선대위 회의에서 김문수 후보는 민주화 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배숙 의원, 박진수 국민의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 등도 반복해서 해당 내용을 주장했고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신청했다면 산정 액수는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 평균 소득 30개월분 수천만 원 수준으로 측정됩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활동하였기에 신청 자격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부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경력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상액수 등이 부풀려
청렴을 강조하는 거짓 행동을 지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임을 밝힙니다. 네, 이상입니다.